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재작년에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오늘 우리 장영우 상업 프로그래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사장님. 네, 저희가 후사장님이라고 불러요. 후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불러도? 예, 거기에 익숙하니까 저도 좋습니다. 예. 후사장님, 저희가 후사장님을 불렀는데 로이킴 후사장. 사실은 다 실명을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그렇게 불렀더니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후사장님한테 여기 해커의 지문에 거의 절반을 쓰신 분, 우리 후사장님께 너무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도대체 보상도 없는 일을 지금 2년째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번에 참관도 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너무 이제 이론에만 좀 집중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현장을 모르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디에 구멍이 있어서 저러한 일들이 되었는가를 실제 이제 좀 보고 싶어가지고, 투표 참관도 2번이나 했고, 개표 참관도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지키고 계세요? 네, 저희 집사람이 바빠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안 써줍니다. 사모님께서 안 놀아줘서 이거 하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건 아닙니다. 네, 집사람이 너무 바쁩니다. 제가 근데 사실 이거 지금 해커의 지문 작업할 때 저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장영우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분이 그냥 한국 지킨다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저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완전 문과고 이공계를 모르니까 전혀 문외한인 제가 이것을 다루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서로가 괴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인내심을 갖고 이 작업을 해냈는데, 장영우 사장님이 해커의 지문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좀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책이 너무 어렵다고. 마이크 전원 좀 켜주세요. 말은 아예 안 켰어요? 전원을? 아까 테스팅 처음 다시 해야 되겠다. 껐다가. 지금 소리가 들어오긴 했었어요? 네. 껐다가 다시 켜는 게 낫지 않아요? 시작을 다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할까요? 그럼 나중에 오리게 할게요. 지금 이번에 개표 참관도 하시고 개표 참관뿐만 아니라 투표 참관도 하셨고, 예. 그리고 이 작업도 하셨는데, 해커의 지문 이 책은 제가 뭐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이 연구 작업에 동참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 또 여러 가지 이의 제기하실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최대한 대중을, 독자를 고려하지 않고 만드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2판밖에 안 찍었고 대신 2판은 다 나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한 5월 달쯤에 그 3판, 대중판을 본격적으로 내려고 하는데 3판 좀 쉬워질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이제 책을 내고 나서 책을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받으시는 분이 좀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책이 일단 너무 두껍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너무 숫자 위주로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좀 보기에 좀 어렵다고 해서 그거를 좀 해설 위주로 하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좀 새롭게 좀 작성을 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한 이유는 항상 이제 저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지만 실제 서술을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제가 언제든지 누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도 항상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대중 버전 이전에 사실은 완전히 프로그래머 전문가가 이걸 좀 흥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상세한 버전이 있긴 있어야 됐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이제 작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작업을 마치고 곧 코로나가 걸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쉬운 버전을 빨리 못 냈는데, 대신 그 사이에 장 사장님과 스터디 그룹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2달 정도 스터디 그룹을 했을 때 좀 소감이 어떠세요? 예, 확실히 내용이 좀 어렵구나 하는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공부의 달인들에 해당되시는 분들하고 이제 스터디를 했는데, 주로 의사 선생님들이죠. 예, 그것도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S대학에 치과 대학 하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공부 잘하시는 분들, 최고 잘하시는 박사님들도 있고 예, 그랬었죠. 들어가신 분들인데. 근데 그냥 밝혀되지 않을까요? 서울치대
그 동아리 예, 그렇습니다. 분들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예,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이제 그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익힌 경험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해가 되신다고 좀 하죠. 그럼 장 사장님도 공부하신 건데 같이? 그렇습니다. 예, 저도 예. 이제 설명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터득을 한 거죠. 예. 처음에 이제 스터디 그룹을 해야겠다라고 저한테 연락 주신 분을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제가 여기 1919 필라델피아 1911 필라델피아 이 뮤지컬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신다고 해서 이번 목요일에 이 제작 감독 그 극본 쓰시고 감독하신 우리 이혜경 교수님을 좀 인터뷰 모시기로 했어요. 피디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1919 필라델피아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어요. 스터디 하신 분들. 예. 제가 지금 말을 좀 끌고 있는 거는 좀 들어오시라고. 예. 지금 근데 그때 만나서 제가 이렇게 스터디 해보시니까 어때요? 그랬더니까 이제 다 말해줄 수 있다. 예. 완전히 이해했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책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상당히 많이 투표에 참관인이라든지 개표 참관인에 많이 들어가셨어요. 참여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론과 이제 실기죠. 이제 실기를 같이 이제 겸비하는 그런 분들이 됐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 로이킴 부분은 좀 더 해설을 더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해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셨는데 2시간 가해 하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조금씩 그러면은 장 후사장님하고 저희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사실은 지난 4.15 부정선거 때문이 아니고요. 이번 3월 9일에 있었던 대선이 정말 극적으로 어쨌든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도 보인다. 어떻게 보십니까? 후사장님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계속 이제 스탠스는 계속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번 대선도 분석을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후사장님이 선관위 발표 데이터를 이렇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엑셀 자료로 만든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VONNEWS VONNewsKorea@gmail.com VONNEWSKOREA@gmail.com 이쪽으로 이메일 보내시거나 010-4040-1799로 문자 보내시면은 저희가 이 엑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디님 이거 좀 써주세요. 지금 이메일 주소 아마 쓰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자료를 만들 때는 후사장님 말고도 다른 분도 같이 했는데 시간 많이 걸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한 며칠 걸려서 이 데이터를 작성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 후사장님은 확신이 오기 전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답답해서 항상 막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만나서 후사장님 지난 3월 9일에도 부정선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셨거든요. 예. 예, 확실합니까?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몇 표나 유령표냐고 여쭤봤더니 그 숫자는 아직 못 셌다고 하셨어요. 예, 일단 그 숫자를 세기 위한 기초 이제 방법론을 이제 확인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방법론 가운데 오늘 설명을 하겠지만 종로구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로 하여튼 문제가 있는 표가 나올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분들은 저희 맹주성 이사장님에게도 여쭤봤고 다른 분들 오늘 로이킴에도 여쭤봤고 다 여쭤보면 그래도 대략은 얼마다 말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후사장님은 절대로 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맨날 힘들어해요. 후사장님 대충 정성적으로 대략 이렇게라도 좀 말씀해달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엄격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엔지니어거든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습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는 말 그대로 수치를 하나를 잘못 쓰면은 그대로 나중에 사고로 이어지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항상 그 논리가 탄탄한 데이터 또는 근거에 기반해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저는 그래서 가끔씩은 저희 후사장님하고 대화할 때 기계랑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기계. 그래도 확실한 거는 정확하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한 10분 이상 돼서 많은 분들이 좀 같이 들을 준비가 됐을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제목을 무효표와 다운 밸럿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썼는데, 다운 밸럿이란 단어는 어떻게 아셨어요? 예, 그 4.15 부정선거라고 추정되는 선거가 있은 후에 그때 많이 이제 밝혀지지가 않고 세월만 가고 있다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었죠. 당연히 이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매우 가졌었고, 그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미국에서 쓰는 용어 중에 다운밸럿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말 그대로 거의 이제 50몇 년 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들어본 단어가 그때 다운밸럿이라는 용어였습니다. 예. 원래 밸럿이라는 것은 투표지라는 뜻인데, 다운밸럿은 미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 그 한 페이지에다 밑에다가 뭐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예.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다운밸럿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다운밸럿이 아니고 나란히 두 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각각이 떨어져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오늘 제가 아침부터 좀 우울해요. 왜냐하면 이 도태우 변호사님 그 대구 중남구 결과에 대해서 저는 워낙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심각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로이킴이 분석 자료를 보내줘서 제가 쭉 읽어보다가 되게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루 종일 지금 마음이 굉장히 어두운데, 지금 그러면 이거 PPT를 좀 보시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오늘 저한테 보내준 이제 자료인데, 이거 보셨어요? 이거 보시면은 지금 어떤 게 나오냐면요. 권영현 후보가 2등을 했고 도태우 후보가 3등을 했어요. 예. 근데 관외 사전을 한번 보십시오. 관외 사전이 권영현 후보가 34.7%고 도태우 후보가 11%예요. 예. 그리고 관내는 17.2, 17.4 이래요. 예.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형적인 비이상적인 패턴이네요. 그리고 예. 나머지 다른 분들은 다 비슷해요. 예. 다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민주당 후보인 이 백수범 후보도 관내가 26.9고 관내가 20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도 굉장히 이상하지만 대구에서 이렇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국민의당이 이렇게 많은 투표수를 갖고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이거 합하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관내가 지금 거의 60%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은 관내도 마찬가지고, 관내에서 어떻게 40% 넘게 갖고 갈까요? 40% 정도 갖고 갈까요? 대구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권영현 후보가 34.7? 도저히 이건 믿기지가 않는데, 이거는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 이따 종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종로하고 패턴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굉장히 이상 그 데이터가 나오지만, 소위 다운밸럿이라고 했던 보궐선거는 손 안 댔을 거다. 예. 이렇게 주로 생각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를 하는데, 이 데이터를 저도 이제 오늘은 종로만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종로만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대구까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나니 여기도 좀 이상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쭉 우리 후사장님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땐 이것은 분명히 관외 사전에서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는지,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나누는 산업 프로그래머 장영우 후사장님의 설명은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분석 중에 일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후사장님 방송을 시작한 지 지금
1년 반 넘었거든요. 1년 거의 10개월, 2020년 거의 6월 이때 처음 VON에서 발굴을 했어요. 제가 후사장님과 로이킴을 발굴한 것이 제 가장 뿌듯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후사장님이 처음 나타나셨죠. 짠 하고 나타나시고 나서 1년 반 돼도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것은 누구 책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희가 지금 단계는 그렇게 대중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단계가 아니고 우리도 연구를 해가는 단계다. 예. 실제로 후사장님도 1년 반 동안 연구 많이 하셨잖아요. 예, 많이 하셨고 책을 내면서 특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건 제 구박도 있었어요. 예. 어쨌든 저희가 되게 동지애가 강합니다. 로이킴도 그렇고 후사장님 각각이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이 작업을 임했고 그래서 이 해커의 지문 이 작업을 한 것은 어쨌든 저희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이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듣도록 저희가 작업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지난 3월 9일에 있었던 대선 분석 방송으로서 하나의 의견이다. 아직은 완전히 딱 픽스된 제대로 정착이 된 그런 의견은 아니다.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주시고 이제 3구 대선 그 분석에 본격적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참 재밌게 정하셨어요. 지금 2020년 대한민국 조금 깨졌는데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프로파일링이라는 말은 왜 쓰셨어요? 예. 저 집사람이 TV를 많이 보는데 TV 보는 것 중에서 요새 프로파일러에 대한 드라마가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특이한 것들을 통해서 현장에 나타나는 그 지문 어떤 특이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해내서 최종적으로 범인을 잡는 그런 건데 저도 이제 그 선관위가 발표한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찾는 원래 역할이 이제 프로파일링 한다는 것은 그 범인을 프로파일링 하는 건데 예. 지금 저희 그 후사장님은 아예 이 통계를 그냥 인격화하셨어요. 이 자료 데이터 속에서도 범죄의 흔적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이제 쭉 한번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요. 중간에 제가 궁금한 것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2월 25일 기준으로 이제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서 총 선거인 수가 4,400만 명 정도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수치는 제가 행정자치부의 인구통계 2월 말 기준으로 이제 비교해 본 결과 이번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대신 또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게 이제 국외 부재자 수가 이제 선거 전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밑에 있는 대로 부재자 수가 19만 명 정도 되고 제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 2만 9천 명에서 한 23만 명 정도가 국외 부재자 수고요. 생각보다 적은데요. 예, 그래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적다고 이제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거소 투표나 선상 투표도 이제 유권자의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됐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고 제외해서 부정을 해도 이것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갖고 오기는 힘들겠네요. 예, 그러니까 10%를 예를 들어서 10%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수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워낙에 차이가 적게 날 때는 이 수치도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주 대규모의 부정선거를 하기에는 조금 부정한 숫자이다. 모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는 좀 약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인구 연령 분포인데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딱 우리나라가 현재 어떤 식으로 인구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바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 19세 인구를 보면 이제 17만이 줄었다고 나오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네,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대 대선보다 21대 대선이 숫자가 줄었네요. 예. 20만이 줄었어요. 아니, 20만은 늘었어요. 이제 선거인 수는 늘었는데 18, 19세는 줄었죠. 여기는 전체 토탈 개가 여기 20대는
4,416만이고 예. 21대는 4,396만인데요. 예, 그러니까 더 늘었죠. 이제 투표인 수는 한 20만 정도 늘었습니다. 20대가 4416이고 21대가 43. 20대 대선, 21대 총선. 아, 여기 국선이라는 것은 예, 총선입니다. 총선을 말하네요. 예. 아,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인구 절대 수는 더 그러니까 투표인 늘었네요. 수는 늘었죠. 투표인 수는 이제 늘었는데 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60대하고 70대가 엄청나게 늘었죠. 이 얘기는 결국 고령화가 되고 있다. 아, 여기 국선이라는 총선을 말씀하시네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예, 총선 21대 총선. 예. 저는 이게 21대 대선, 20대 대선 이렇게 비교하셨는 줄 알았는데 20대 총선, 예. 21대 아니, 총선, 예. 20대 대선 예, 이렇게 그렇게 보면은 인구가 그래도 총선보다는 대선이 조금 더 어떻습니까? 이건 좀 늘어났는데요. 인구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예. 이제 18세 이전에 있는 인구가 이제 투표할 수 있는 인구가 다시 들어오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된 거죠. 예, 전반적으로 그렇지만은 젊은이들의 인구가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있죠. 이건 좀 놀랄만한 얘기인데요. 아니,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역사상 또 아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거가 또 하나가 인구가 줄어드는 걸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네. 예, 한 2년 전부터인가 아마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효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무효표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선관위가 정해놓은 이제 무효표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제 뭐 가장 쉬운 예로 여러 후보한테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무효표의 예인데요. 이제 무효표라는 거가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제목이 무효표와 다운 밸럿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효표가 이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무효표가 왜 발생하는지는 뭐 여러 가지겠지만 제가 이제 그 개표 참가를 하면서 참 봤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유권자분들이 이제 비닐 장갑을 끼고 투표지에 도장을 찍거든요.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의외로 실수하는 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찍었는데 제대로 못 찍어서 또 찍는다는 게 이제 잘못 찍은 거죠. 이제 그런 거가 어이없게도 이제 무효표 처리가 이중으로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무효표도 이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기준에 이제 무효표를 보면은 그 18대의 당일에 보면은 무효표율이 한 0.27% 정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9대 때는 0.37%, 그 다음에 20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1.1% 정도가 나왔습니다. 당일에서요. 그 다음에 그 사전투표에 해당되는 국내 부재자 투표가 18대에서는 1.68%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투표하는 방법이 좀 달랐던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가 19대 때가 0.38, 20대가 0.54, 관내가 0.63%, 그 다음에 19대가 0.63, 20대가 0.96, 그 다음에 제외투표가 18대가 0.41, 0.33, 20대가 8.62, 거소선상이 4.3에 12%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무효표율이 통상적으로 보면 증가하는 걸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표소에서 참관인으로서 지켜보다 보니까 그 고령층 분들이 상당히 이제 진짜 고령층 분들도 의외로 사전투표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왜 오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령화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투표지는 이제 찍는 거거든요. 찍는 거가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실수할 염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대에서 많이 좀 늘어난 거가 저는 이제 뭐 추정컨 때 비닐 장갑에 의해서 미끄러짐에 의해서 아마 많이 발생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투표나 거소선상 투표에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안철수 후보가 이 두 개 이 투표 시점에서는 정상적인 후보자였거든요. 기본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거소 선상 투표 무효표라는 것은 안철수 지지표예요. 그거는 정확하게는 분석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재외 투표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기본적으로는 예.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는 좀 특수 상황이니까 예, 특수 상황이었습니다. 빼고 봐도 예. 무효표가 많은 겁니까? 그렇죠. 예. 빼고 봐도. 일단은 뭐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선에서 보면은 조금 더 전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는 있지만 뭐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인다. 제외나 거소선상을 빼놓고는
뭐 당일이나 관내 관외나 거의 비슷하게 무효표율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이게 거의 정상입니다. 물론 이제 그 20대 대선, 19대 대선에서도 뭐 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데이터상으로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정도 수준을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 다운 밸럿이 뭐냐라는 거는 아까도 이제 설명을 했듯이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소개가 된 이제 용어가 되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라든지 뭐 기타 이제 여러 선거를 동시에 한 투표지에서 이렇게 여기 동그란 거에다 색칠을 해서 이제 찍고 스캐닝해서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이 한 유권자가 이제 한 투표지에서 여러 선거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대통령 선거와 아래에 있는 다른 선거들이 같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같은 유권자가 동시에 이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위에서 찍는 투표 성향이나 밑에서 찍는 투표 성향이나 같다라는 전제에 출발합니다. 당연히 뭐 그렇겠죠.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예외가 나오더라도 뭐 얼마나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제 다운 밸럿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런 다운 밸럿을 적용할 수 있는 투표는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자 이제 이번처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이제 일부 5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가 됐습니다. 즉 한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에도 찍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찍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하고 뭐 4.15 총선처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다른 투표지에다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유권자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찍었기 때문에 이 두 투표지의 성향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잠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요. 예. 사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그 다음에 5개 보궐선거도 모두 국민의힘 쪽에서 예. 뭐 무소속 포함해서 소위 보수 후보가 저는 당선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부정선거 지금 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은 어떤 실익이 있는 겁니까? 일단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금 당선자들은 일단 당선돼 버렸기 때문에 예. 뭐 부정선거 같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 부정선거 규명을 힘들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들은 열심히 계속 해야 되겠죠? 예, 말 그대로 이제 선거가 유권자의 표심대로 말 그대로 정치하는 분들이 유권자의 표심대로 하여튼 당락이 결정이 돼야지 유권자가 원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정치를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뭐 계속 앞으로 있는 국회의원 선거 계속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방치하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6월달에 있는 지방선거도 적어도 그때까지는 이번 대선에서 했던 부방대 활동처럼 부정선거 방지대 활동처럼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대선 승리에 이 부정선거 규명하셨던 분들, 이 참관이나 이런 분들의 이런 공적이 있죠. 말 그대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간 지역에서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투표장에서의 그 이상 현상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뭐 한 가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얘기 중간에 죄송한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 예. 제가 지금 좀 많은 참관인들이 하셨는데 어떤 참관인 강동 우체국에서 발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 하남일 거예요. 예. 이분들 일일이 그 시간 단위로 다 몇 예. 명이 들어왔는지 표시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들하고 예. 그 다음에 보고되는 숫자를 비교를 했는데 예. 굉장한 거죠, 이것은. 이런 그 참관인들의 노력이 예,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막는데 도움이 된 걸로 보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요 장표에 보면 있는데 저도 투표 참관을 이제 오후 이틀 동안 오후에 참관을 하면서 말 그대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화장실도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다 예, 그러더라고요. 한 번밖에 안 가고 갈 때는 이제 옆에 계신 분한테 좀 카운팅 좀 해달라고 하고
저 이제 뭐 장표 중에서 나오겠지만 하나하나 표시를 해서 실제 그 투표한 유권자가 전산상에 이제 투표한 사람하고 일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꼼꼼하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아, 저는 이 표시하신 분 연세가 70 되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예. 만약에 이제 이렇게라도 해서 그 유령 투표를 가려내겠다고 했으면은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아예 예. 그 제대로 이렇게 노트를 발간하고 만들거나 예. 해서 좀 더 구조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시스템이 없는 것이 너무 그렇습니다.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국민의힘이 거의 야당이 기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개표 참관인으로서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군소정당의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갔는데 저기 오근호 예. 후보. 아니요, 저 다른 데. 아, 또 그런 데도 있어요? 예, 말 그대로 서너 군데 정당에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저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온 참관인들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열심히 안 열심히 하셨어요. 뭐 하는 것을 잘 못 봤습니다. 지금 이 표시를 보시면 이 수첩 보시면 오전에 몇 명, 오후에 몇 명, 예. 총합계.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합해서 같이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21세기에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야, 조선 그래서 시대가 아니고. 제가 이제 이따 사실은 말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 같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기록하는 거는 참관인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는 참관인밖에는 사실은 그 객관성이 없어요. 참관인이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틀리게 쓰면은 틀리게 쓰고 더 많고 적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방법이 그 우리 저기 이제 예를 들어 배구 경기를 하게 되면은 심판인가 점수 이렇게 카운팅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장씩 넘겨서 카운팅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 이렇게 들었습니다. 똑딱이로 기계로 그것도 하는 이거는 것도 자기만 있어요. 보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예. 아무런 그 효과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뭐 카메라를 찍어야 되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감을 잡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건데 예. 이런 것이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 이분이 철저하게 했는데 예.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그렇습니다. 없는 거고 예. 우리가 이 부정선거가 있는지를 그냥 예. 감을 잡기 위해서 하는 이런 맞습니다. 건데 예.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정말 을신연스러운 예. 이 어처구니 선거 어처구니 없는 선거 현황입니다. 어쨌든 여기 이렇게라도 지금 하고 계신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다운 밸런스의 유형이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가 있고 이제 각종 보궐선거에서 지역구 의원하고 뭐 지방선거에 관련된 분들을 동시에 뽑는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미국식 용어로 계산하면은 우리나라에서의 다운 밸런스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그 동시에 치러지는 다른 선거 유형을 이제 상호 이제 비교 분석을 통해서 뭐 한쪽에서 투표한 성향이나 그 옆에 있는 다른 투표지로 투표한 성향이나 같은 성향을 보인다라는 전제하에서 분석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 전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럼 이제 그 이번 총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만 19대 대선만요. 이 부분입니까? 예. 오른쪽으로 좀. 예. 자, 일단 19대 대선은 잘 알다시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된 대선인데요. 그때도 뭐 하여튼 뭐 이슈는 있지만 일단 그 관내 사전 투표에 대해서 보면은 그 선거 인수보다 많은 투표수 시군구 수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선거인은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투표지는 101장이 나온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표가 더 나온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19대 대선도 문제적이네요. 뭐 저 데이터로 봐서는 하여튼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표가 더 이제 많이 나온 그 시군구가 이제 10개 시군구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투표지 이렇게 썼어요. 이거 무슨 뜻으로 쓰신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후사장님의 유머 코드가 좋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투표지. 예.
어쨌거나 19대 대선에서는 10개 지역에서 한 표씩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선거 인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아 버리는 거네요. 예.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저거는요. 이게 19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 이제 선거 인수보다 적은 투표지 시군구수가, 그러니까 그 시군구수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투표지는 97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3개가 어디로 없어진 거예요. 와. 3개가 어디로 없어진 거가 이제 관내사전 투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3개가 없어진 곳이 한 곳이 있고요. 2표가 분실된 게 2곳이 있고 1표가 분실된 게 90곳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관내사전 투표거든요. 관내사전 투표는 잘 아시다시피 그 투표를 하고 나면은 투표가 끝나면 거기서 다 봉인을 해서 봉인된 거를 각 선관위로 옮겨서 그대로 보관하다가 이제 개표장으로 가서 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투표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뭐 확인한 거지만 항상 그 투표함 앞에는 그거를 지켜보는 투표 관리원들이 있습니다. 그 투표 관리원들이 투표지를 가져나가지 못하게 감시를 하면서 절대 그 투표함을 비우는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없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상황이 19대 대선에서도 발생했고, 전체 시군구 수가 3,491개인데 104개 시군구에서 문제가 돼서 오류율은 뭐 그런 대로 3% 정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크죠, 이것도. 뭐 어쨌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사실 한 표도 오류 있으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부실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부정의 결과입니까? 부실의 결과입니까? 일단 그러니까 오류율이 3%라는 얘기는 오류가 아닌 율이 97%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오류가 안 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지금 0.676% 7% 차이로 대통령이 바뀌는 그런 결과를 봤어요. 예. 그런데 오류가 지금 3%까지 난다. 아니 그 3%는 이제 그 시군구수의 3%. 어쨌든요.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 더더욱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 데이터입니까? 이거만 좀 확대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앞쪽으로. 이 부분요? 예. 지금 말씀하십시오. 확대를 해보시면은, 자, 하늘에서 떨어진 투표지가 그래도 19대 대선에서는 한 표가 하늘에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20대 이번에 관내사전 투표에서는 자꾸 제가 이렇게 조작을 하다가 이렇게 만지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계속해서 이 조사를 틀리시나요? 하늘 어서라고 되셨는데 혹시 춤추도 사투리세요? 사투리보다 타이핑 실력이죠. 예, 숫자는 잘 치는데 한글은 잘 못 치십니다. 그렇습니까? 어디가 그렇게 있습니까? 하늘 어서. 그러네. 여기도 하늘 어서인데요. 복사해서 붙여놓겠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20대 대선에서 관내사전 투표에서요. 이 관내사전 투표는 실제로 선거인수하고 투표수하고 딱 맞습니다. 관내사전은요. 그러니까 딱 맞다라는 의미가 그 하늘에서 떨어져 있는 투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자라는 데는 있지만 더 많은 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표가 더 많은 이제 시군구 수가 1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4표가 더 많은 시군구가 1개, 3표가 1개, 2표가 1개, 이제 1표가 잉여가 되는 데가 5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5표가 잉여된 그 시군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재검표를 해보면은 반드시 그 사전투표지이기 때문에 그 QR코드가 있고 QR코드의 일련 번호가 중복되거나 또는 투표가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지정된 일련 번호보다 더 큰 번호가 5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이 여기 이제 70곳이 이제 그런 거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20대에서는 그래도 19대에서는 3표 분실하는 곳이 한 곳, 2표 분실하는 곳이 한 곳, 1표 분실하는 곳이 90곳이나 있는데 이제 20대에서는 무려 23표를 분실한 곳이 하나가 있고요. 21표를 분실한 곳이 1개, 16표를 분실한 곳이 1개, 15표가 3군데, 12표 1군데, 11표 1군데, 10표 4군데, 9표 2군데, 10표가 7군데, 7표가 5군데. 그래서 하여튼 한 표 분실한 데가 323군데에서 총 3,510개 시군구 중에서
무려 581개가 16.6%에 해당되는 시군구에서 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실 하는데요. 이렇게 부실 하면 부정 아니에요? 이건 부실일 수가 없죠. 이건 부실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소장님이 이렇게 말하면 진짜 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실되는 거는 깨놓고 얘기해서 분실되는 거는 실수할 수 있다고 치자 이거죠. 근데 더 많은 건 어떻게 설명하냐 그냥. 그러니까요. 예.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야, 그럼 하늘을 모독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장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워낙에 지금 이상한 상황이니까요. 지금 그런 걸 보면서도 다 덮어주잖아요. 사회 전체가 성관이가 좀 부실하네. 예. 그럼 제가 하면 하나도 안 틀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오류율이 16.6%인데 나머지 84%는 정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부정을 이제 하다가 이제 들키는 거죠, 이게. 예.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 다음 페이지 또 나옵니다. 이 상황입니까? 예. 이게 이제 그 대선과 국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우리 5개 지역에서 이제 동시에 이제 했는데요. 투표를 했는데 이게 같은 시점에 유권자가 들어가서 같이 카운팅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근데도 대선과 국선의 투표인수, 실제로 투표한 사람이 12명이나 차이 나는 거가 한 군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투명인간으로 돼서 한 군데를 거쳐갔다. 한 군데는 그냥 투표도 안 하고 거쳐갔다는 얘기거든요. 와우. 예전에 미국에서요, 예. 다운밸럿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한 투표지에. 예. 대통령만 표시하고 맞습니다. 바이든 밑에는 예. 다 빈 거 예, 말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포기하고 국회의원은 나 잘 모르겠다. 예, 그냥 무조건 이재명표만 집어넣자. 그렇게 이제 추정되는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뒤에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와.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제 무효표가 얼마나 발생할 건지를 또 이제 그 과거 데이터하고 현재 데이터를 다 이제 수정해서 확인을 했고요. 2016년에 이제 20대 총선이 있었고, 2020년에 21대 총선이 있었고, 2017년과 2022년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6년에 당일 쪽에 이제 무효표율을 보면은 1.46, 2017년에 1.03, 2020년에 1.34.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보다는 뭐 좀 관심이 떨어지든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렇더라도 이제 그럭저럭 오차율 정도 내 범위 내에서 이제 무효표율이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근데 2022년에는 당일에 무효표율이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3.2%를 껑충 뜹니다. 이제 관내 사전 투표도 마찬가지로 2016년에 1.18, 2017년에 0.67, 2020년에 1.01, 2022년에는 2.64로 마찬가지로 껑충 뜹니다. 관내 사전도 1.9, 1.72, 1.89, 4.68로 껑충 뜹니다. 그다음에 제외 쪽에서는 1.15, 0.78로 줄어들었는데요? 여기 2020년 그러니까 그 요번에 저도 알게 된 건데 보궐선거에서는 제외 투표의 국회의원 선거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 투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거소선상 투표도 이제 거소선상 투표는 이제 워낙 거기는 이제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선거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다른 유형의 그 투표보다도 상당히 이제 무효표율이 높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저희 다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통계적인 그러니까 확실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그 통계 그 데이터를 재빨리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몇 시간을 이제 투자해서 엑셀 파일로 만드셨는데 여러분도 같이 연구하실 분들은 010-4040-1799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무효표 관련돼서 제가 이제 해커의 지문의 책에서도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쪽에 그 2016년과 2020년의 무효표율을 비교를 했습니다. 보면은 비례대표 당일에 2016년에는 2.91%였는데 2020년에는
4.48%로 마찬가지로 껑충 뛰었고요. 관내 사전도 2016년에 2.04에서 2020년에 3.53, 관내도 2.04에 4.57, 제외가 0.69에 2.09, 거소 손상은 7.36에서 10.93 이렇게 뛰었는데, 이렇게 껑충 뛴 이유를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추정하는 바에 의하면은 원래 지역구 선거가 이제 163석을 획득을 했는데, 지역구 선거 163석에 해당되는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에 그대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 거의 23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 23석과 163석을 더하면 183석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180석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 세 석이 필요가 없었던 걸로 저는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세 석에 해당되는 만큼을 다른 후보 비례정당의 다른 정당에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그냥 무효로 다 이렇게 보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효표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대의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운벨라트 개념을 적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이제 사전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투표의 의지를 가지고 참석하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내가 어느 정당을 찍어야 될지 또는 어느 후보를 찍어야 될지를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투표를 장관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기도 안성시의 20대, 그러니까 2016년에 20대 총선에서의 사전투표의 비례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수를 보면은 148명이고 비율로 봐서는 0.9%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그렇다 치는데요. 요게 이제 동일한 안성시에 대해서 이게 21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1,500명이라는 3.6%라는 이 엄청난 비율의 사람이 투표장을 하러 가서 지역구는 찍었는데 비례정당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럴 거면 뭐하러 투표장 갑니까? 엄청 결정하기 쉬운데. 예. 이게 이제 안성시에서만 있었냐? 아닙니다. 그럼 또 다 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도 보면은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비교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0.7% 대 1.17%로 차이가 났고요. 그러니까 무효표가 사전에서 비례대표가 417표가 이제 20대 총선에서 발생했는데 비례대표에서는 물론 사전투표에 두세 배 이렇게 투표 참여인이 많은 거를 고려를 하더라도 2,650명이 무효표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건 너무 엄청난데 예. 이번에 그렇게 된 거네요. 21대 총선에서요. 그러니까 2020년에요. 2020년 예, 4.15 총선 때. 예. 그러니까 뭐 이것만 봤을 때는 예. 417표가 정상이고 2,651표는 이건 좀 비정상 데이터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효표라는 게 무효표가 발생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 서초구는 나름 뭐 이렇게 상당히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공부를 안 하더라도 초등학교만 나오고 초등학교 안 나오는 그렇습니다. 사람도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조심해서 이게 찍으면 되는데. 예, 이게 예. 이게 무효표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 사전에서 그것도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초도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역을 그렇게 선택한 거는 이번 2022년 보궐선거가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20대 총선, 21대 총선, 그다음에 예. 보궐은 지금 아직 안 보여주는데 뒤에서 이제 설명. 21대 총선은 우리가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있었던 사례로 생각하고 있고 예. 그때도 예. 비정상적인 무효표가 나왔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도 20대 총선에서는 176명 0.9%가 뭐 정당을 선택을 못했는데 21대 총선에서는 무려 956명 2.59%가 정당을 선택을 못했어요. 무효 투표자 수는 425명, 사전에서 425명에서 1,376명이
선택을 못한 거죠. 비례대표는 정말로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를 지난번에 우리가 예. 재검을 요구를 했을 때 비례대표는 아예 노정희가 도망을 예,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예 도망을 가버리고 예, 한 군데도 열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비례대표 무효화시키는 이게 비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다음 편에서 설명을 했듯이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당선인을 이제 원하는 수만큼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역구 표에서는 정상적으로 기표를 했는데 비례대표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은 그 비례대표가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당선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례하고 그 지역구하고 완전히 불균형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180 이상은 필요 없어. 예. 이런 입장입니까? 예. 예. 아, 왜냐하면 180석만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과하죠. 예. 180석 당선됐는데 표정이 하나도 안 밝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서울 종로구 쪽입니다. 종로구 쪽은 이제 여기 약간 좀 특이한 지역이더라고요. 이번 종로구가 좀 특이한 지역. 최재형 예. 후보가 당선된 곳이죠. 예. 거기도 이제 무효표 수로만 보면은 224표에서 1619표로 예. 이것도 엄청 이때도 비례대표 문제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 비례대표 빨리 열어야 되는데 국민혁명당에서 계속해서 요걸로 하는데도 절대로 안 열어주거든요. 예. 사실 비례대표 열면은 완전 증거가 다 나와버리는 예. 겁니다. 그다음 대구 다음에 이제 지금 후 사장님 예. 참 너무 슬퍼서 얘기하는데 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서 이 엄청난 선거 부정을 밝힐까요? 이번 대선도 누군가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밝히는 것도 누군가가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민경우 의원님 오늘 포스팅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거의 뭐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 그렇습니다. 아버님을 만났다. 표현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아버님도 그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예. 중환자실에서 폐렴으로 거의 그 사투를 벌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민현님 고생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진짜 정말 예, 저도 엄청나게. 이제 민현님하고 많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정말 어떨 때 보면 정말 안쓰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2년간 그 엄청난 코로나 시기 때는 버티다가 예. 선거 끝나고 좀 무너지신 것 같아요. 다시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민현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82학번 동기거든요. 82학번은 학교는 물론 다르지만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민현님이 더 젊어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좀 이렇게 지병이 좀 있어서 그것보다 민현님은 아주 강력하시잖아요. 근데 역시 지적인 프로그래머는 이 책상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더 엄숙해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농담이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구 중구 쪽에 보시면은 드디어 도태호 변호사님이 나온 다시 앞쪽으로 좀 도태호 변호사님이 나온 곳입니까? 대구 중구도 이제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을 비교를 해보면은 요것도 이제 무효표 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20대 총선에서는 160표가 비례대표에서 무효표가 나왔는데 21대 총선에서는 718표로 이것도 엄청나게 나왔죠. 사람들 다 투표를 할 줄 모르나요? 왜 이렇게 무효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대구 남구 쪽에 이게 바로 부정 증거입니다. 예, 데이터는 이제 아까도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했지만 이 데이터만 보면은 아까 우리 인구 추세에서도 봤듯이 데이터만 보면 그 안에 다 그 실제로 이제 시대 상황을 다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대구 남구도 이번에는 그 대구 중구 남구가 합해져서 지금 총선을 했는데요. 예, 대구 남구하고 중구가 이제 한 선거군요. 한 선거군가 봐요. 예, 예. 근데 이때도 보세요. 20대는 267, 예. 그리고 1377. 불과 4년 만에 대구 남구 사람들이 좀 치매에 걸렸나요? 민도가 떨어졌다. 이건 민도 말이 안 떨어졌나? 됩니다. 민도 떨어져도 어떻게 예. 1000표 이상이 그 버리는 표가 나옵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요. 부정의 증거죠. 예. 빨리 비례대표 열어주세요. 제발 부탁이니 윤석열 후보님 빨리 비례대표 재검할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6개월 만에 해야 되는데 6개월 안에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6년 걸리겠어요. 6년 걸리기 전에 그 4년 지나면은 저러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예. 이제 시한이 만료돼서 예. 이 소송에는 의미가 없다 해서
뭐 설마 기각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가 후사장님과 저희가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저는 이제 엔지니어거든요. 엔지니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것까지 왔는지는 도저히 저도 이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엔지니어가 아니면 누가 이걸 보고 있겠습니까? 예. 저는 제가 지난번에 BJ 톨님과 인터뷰할 때 저 촉미영이라고 부르라고 했거든요. 전 촉과 감의 예. 이거예요. 다 맞았잖아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제가 이제 그 회사 동기들하고 이제 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가끔씩 하면은 제가 이제 자유를 외치고 뭐 부정선거를 외치고 이런 거를 외치는 거가 낯설대요. 예, 낯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사장님이 그 외치면 이제 다 나온 거죠, 뭐. 원래는 몇십 년 동안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관계없이 전혀 관계없이 이제 말 그대로 왔는데 회사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일에 집중을 했었죠. 26년 동안. 야, 그런데 이거는 정말 다음 세대를 거의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권위주의 시대로 지금 들어서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저희는 마지막 보루,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예, 계속 가겠습니다. 예. 자, 이제 기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경향을 좀 봤고요. 그럼 20대 대선에서 이제 다운밸런스 통해서 이제 분석 대상이 된 거가 이제 서울 종로구하고 서초구 갑하고 대구 중구 남구 경기도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가 대통령 선거하고 이제 지역구 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사항을 보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무효표율과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한 무효표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통상적으로 이게 동시에 일어난 그 선거인데도 이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이거 좀 분석해 주세요. 이건 정말 오늘 우리 제목이 무효표와 다운밸런스의 비밀이 있다 했는데 이 정도면 사실은 거의 핵심을 다 밝힌 겁니다. 예. 예. 일단 먼저 이제 보수 우파라고 하는 국힘당에 관련된 그러니까 보수 우파 계열에 해당되는 유권자들과 그다음 이제 윤석열 후보 간의 표 차이를 말 그대로 이제 보수 우파가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 투표한 것과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득표한 것과의 차이를 좀 본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종로구 쪽에서만 우선 시간이 없어서 종로구 쪽만 했는데 이쪽에 빨간색이 있는 쪽에를 보면은 그게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게 동시에 존재를 하거든요. 이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거든요. 이게 통계적인 불규칙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로 봐서는 윤석열 후보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빼거나 이렇게 당일 투표에서는 빼거나 이렇게 넣거나 한 거라는 것들에 대한 추정은 없다라는 얘기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하고 예. 윤석열 후보는 거의 똑같아요. 예, 당일 투표에 대해서는요. 예, 700대 688 오히려 윤석열이 더 많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대충 거의 같아요. 예. 거의 같고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더 인기가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일 쪽에서 윤석열 후보 표에 대한 어떤 그 인위적인 조작은 일단 없는 걸로 보인다. 거의 똑같아요. 예. 예. 그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사전 투표에서 가보면은 사전 투표에서는 이제 특이한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예.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거가 이제 관외 사전 투표거든요. 관외 사전 투표가 윤석열 후보가 최재형 후보보다 득표하는 거가 443표나 부족합니다. 와, 그럴 예. 수가 없는데요. 예. 그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고 뭐 20표에서 한 50표 정도의 편차들이 있는 걸로 봐서 그럼 관외 사전에서 윤석열 후보가 예. 최재형 후보보다 조금 받은 거예요. 예, 440표 정도나 적게 받은 예, 거죠. 잃어버렸어요. 예. 예. 그럴 수가 없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관내 사전에서는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게 어떻게 손댔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하기 어려운 정도 데이터상으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좀 본 거고요. 그렇지만 관외 사전에서는 완전히 400표 이상이 예. 이제 이 데이터상으로 해석을 하자 그러면 표가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역시 지난번에도 관외로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관외가 위험했네요. 예, 또 예. 태호 변호사님, 또 태호 후보님 경우는 관외가 완전히 이상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관외가 그 대구 남구 중구에서도 이제 이상했고 이
종로구에서도 이제 이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대구 중구난로에서 이상했다라는 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구 난로를 못 봤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듣게 된 내용이라서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지금 예. 여기 댓글에 예. 4.15 부정선거가 많은 국민들이 의심과 부정의 흔적을 로이킹과 장영후 님이 증명한 공로는 역사에 남을, 약간 문장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4.15 부정선거 규명에 장영후, 로이킴 두 분의 활약이 대단하다. 제가 두 분을 발굴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좀 이런 거 계속 말해줘야지 남들은 절대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예. 오늘 보십시오. 저기 문재인, 김정숙 셀프 1억 이상 되는 그 훈장을 갖고 그러게 진짜. 저 좀 그런 거 해줘야 돼요. 아, 역시 두껍습니다. 예. 납작 얼굴이. 근데 후 소장님이 농담하니까 되게 안 어울린다. 저 알겠습니다. 혼자 하면 안 돼요? 저 혼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외 투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소지를 제가 다음 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 투표 참관인으로 가 있으면서 첫날 투표 참관했던 때에 그 관외 사전 투표지를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관외 사전 투표지는 일단 유권자가 투표함에다 투표해서 봉투에 담아서 투표함에 넣거든요. 네네. 그런 다음에 저녁 6시에 이제 투표가 끝나면 그거를 엽니다.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열어서 실제로 이제 전산상에 있는 투표한 사람 수와 그다음에 투표 봉투가 몇 개나 되는지를 다 숫자를 세서 일치가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체국 가서 이렇게 배송을 시킵니다. 예.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저도 지켜봤고 제가 있던 데에서는 수치가 맞는 걸 확인을 했고 우체국으로 동일한 숫자를 넘기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체국에 배송 조회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우체국 가면 배송 조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투표지 봉투에 있는 등기번호라는 거를 입력을 하면은 그 봉투가 어떤 식으로 배송이 되는지를 다 추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등기번호가 지금 나와 있는데, 예, 그래서 등기번호가 이렇게 길어요. 예, 여러분도 이제 저 등기번호, 저게 이제 제가 있던 투표소의 등기번호, 실제 등기번호입니다. 예, 예.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입력을 해서 확인한 건데, 일단 하나만 우선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3월 5일 날 의정부 우편 집중국에 3월 5일 날 04시 33분에 도착을 해서 하루 정도 기다리다가 3월 6일 날 01시 06분에 이제 다른 우체국으로 발송을 했거든요. 결국 이제 여기에 하루 정도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체국의 감시하에, 우체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체국 감시하에 있는 그런 기간이 하루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하루 동안 뭐 그럴 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하루가 말 그대로 모주공산인 거가 되는 근데 거죠. 지금 제가 예전에는 여기에 무슨 깨신이 뭐 예. 이상한 성들 막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는 그런 건 없었겠죠. 그거는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이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나오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사실 우리 후사장님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눌 때 이건 좀 여담 같지만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걸 만약에 넣는다면 언제 넣느냐. 예. 뭐 늘 틈이 없다 이런 예. 말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가령 북한에서 평양에는 통행증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예. 내가 아는 그 탈북자들 얘기 들었더니 개구멍으로 많이 갔다더라. 예. 심지어는 개구멍으로 가다가 뭐 총살당하기도 하는데도 막 간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개구멍까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다. 그래도 개구멍은 있다. 예. 저도 그 개구멍을 찾기 위해서 저 투표 참관인으로 이틀 동안 참석을 했고, 원래 선거일도 이제 투표 참관인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일단, 투표 참관인도 하고 거의 밤 꼴박 새워서 개표 참관인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선택을 한 게 이제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후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예. 후사님은 개구멍 좀 못 찾을 것 같아요. 개구멍은 좀 개구멍을 다녀본 사람이 찾아야 돼요. 아니,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추정하는 개구멍을 여기 뒤에 말씀을 좀 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관외 사전 투표는 뭐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 개구멍에 해당되는 거가 우체국이 좀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우체국에서 선관위로 간 다음에 선관위에서 각 지역구 선관위에서 보관하는 그 시점에서의
구멍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full custody 모든 순간을 전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 그 개구멍을 이용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그 개구멍을 찾기 위해서 저는 이제 실제 현장도 이번에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을 좀 한 겁니다. 예,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제 그림이 제가 이제 그 투표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그 두 번째 날 투표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12시부터 해서 저녁 6시까지 말 그대로 화장실 한 번 가면서 그 꼼꼼하게 말 그대로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서 센 실제 그 투표자 수입니다. 여기는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직접 작성. 이거 표는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한 겁니다. 노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트 자체는 부방대에서 이렇게 양식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부방도에서 이거 만들었어요. 예, 예.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이게 없었다고 제가 말했는데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 한교안 대표님의 부방대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네요. 예. 굉장하네요. 예,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양식대로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양식대로 이제 말 그대로 한 사람이 투표할 때마다 다 마킹을 했어요. 매 시간별로 말 그대로 왼쪽에 이제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서 예, 정확하게 이제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이제 카운팅을 했어요. 그 두 번째 날 오후에 했을 때 관외 사전 투표가 제가 센 숫자가 544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546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2표 정도가 어쨌거나 오차가 났는데 이 오차는 뭐 제가 이제 12시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이제 12시 시점에 그 전선상에 있는 수치를 그쪽에 투표 관리원으로부터 이제 직접 들어서 받았습니다. 그 시점하고 제가 카운팅하기 시작한 시점에 그 시간상의 갭이 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요거로 인해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되고 관외 사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투표가 끝난 다음에 그거를 열어서 실제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숫자를 그 시점에서 이렇게 손을 대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부방대가 예. 저 한교안 대표님 하나는 진짜 세우셨네. 부방대가 이거 일일이 다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데요. 굉장한데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확실히 이 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것 예. 같아요. 근데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그 예. 법정에서 증거를 쓸 수 그렇습니다. 있도록 예. 더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촬영을 하는 건데 투표장 내에서는 촬영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못하겠습니다. 방법을 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여러 건이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지난번에 그 사전선거 그 기간에 그 어떤 그 선관위 그 사무국장이 예. 그 우편투표 관외 투표를 갖고 있었죠. 투표함을. 그리고 그 CCTV는 예. 막아놨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통계 데이터로 봐서는 틀림없이 이제 실제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럴 예. 것 같아요. 예. 시간으로 봐서는. 예. 그때 그 시간은 투표를 하기 전인가요? 후겠죠. 예. 투표 후인데. 투표에서 이제 예, 예. 그 각 지역에서 이제 예, 그 예. 해당되는 선관위로 이제 모인 후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일종의 증거예요. 예, 일종의 그 선거 부정의 예. 증거고 예. 확실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바로 덮어줘요. 부실? 이게 무슨 부실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뭐 어쨌거나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아까 이런 얘기 잠깐 했는데 저는 지금 선관위에서 가장 문제적인 사람들이 사무국장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투 개표할 때 만났던 선관위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제 투표장에서 이제 이틀에 걸쳐서 이제 투표 관리원이라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뭐 옥신각신하기도 했지만 봤는데 그분들은 정상적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회사로 따지자 그러면 정규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뭐 2년에 한 번씩 또는 뭐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인력을 다 유지한다는 것은 국가 예산 낭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되는 시점에서만 그 사람들을 뽑아서 실제로 그 참여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신 이제 그분들은 그 들어왔다가 투표가 끝나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표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도 모르고 매뉴얼에 의해서 또는 선관위의 지침에서만 움직이는 분들이거든요. 그래도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임시직. 임시로 맡으신 분들. 그 사람들이야 뭐 이거 다 동원되지는 예, 않아서. 저보다 이렇게 투표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야, 그렇죠. 예. 그 와이파이 이런 것도 몰랐다고 예. 그러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 투표장에서 그 이제 투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투표장에 이제 와이파이 공유기가 있습니다. 아, 예, 공유가 있어서 이 와이파이 공유기에 있는 안테나의 역할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 유선으로 연결된 랜선을 기본적으로 쓰는데 유선상의 연결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노트북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일종의 백업 장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요? 그 투표 관리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와이파이가 작동하는 거네요. 투표장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그 백업으로 이제 작동을 한 거죠. 어. 이제 기본적으로 유선이 1순위고 예. 유선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와이파이 무선을 쓰는 거가 이제 2순위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저기 노트북의 이제 개표장에서의 분류기 옆에 있는 노트북에도 와이파이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법이잖아요. 송관인이 계속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송관이 그래서 없다 제가 그러죠. 재차 물어봤어요. 진짜 있냐? 그거 얼마나 엄청난 그 말이라는 거를 당신은 알고 있냐? 라고 물었더니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놀랐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지금 선관이든 아니면은 투표 관리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 지금 이 부정에 관여되는 건 아니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근데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이 선관위 사무국장이라는 사람들 예. 각 지역에 다 조사해야 됩니다. 예. 다시 앞쪽에 보면 이제 오른쪽에 관외사전은 제가 카운팅한 게 544고 실제로 시스템상에 546표고 이거 이제 오차라고 일단 보이고요. 근데 관내사전이 제가 카운팅한 게 1605표고 실제로 전산상에 있는 게 1626표였습니다. 결국 이제 한 25표 정도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오차 가능한 걸로 봅니까? 아니면은 그게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저 정도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인수인계 받는 이제 오전 오후 인수인계 받는 그때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오차 정도로 봐서 그게 이의를 제기 안 했었습니다. 근데 전국에 다 모으면 이게 큰 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오전만에 해당되는 거고, 아니 오후에만에 해당되는 거고, 오전을 고려하고 일일자까지를 고려하면은 지금 이제 뒤에 얘기할 정도의 그 분량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이 강동이나 송파나 지금 하신 이런데 눈 부릅뜨는 거 괜찮은데 저기 전혀 참관인들이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곳 많잖아요. 호남 특히 안 하고. 그런 데서는 그럼 무방비 아닐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차피 제가 계속 주장했지만은 이번에는 그 전국이 똑같은 투표지를 가지고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호남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텃밭 뭐 성남 뭐 중원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관악, 은평 이런데 그런 데를 주로 할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 그 다행인 것은 5개 선거구가 이렇게 서로 비교를, 그러니까 다운밸런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에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행운입니다. 이것도.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인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종로구 이제 종로구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운밸런스 개념을 적용을 해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보 좌파란 말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니까 아수라예요, 아수라. 예. 예, 더불어민주당 당일 투표 개표 프로파일링. 예. 근데 죄송한데요, 이 프로파일링 개념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면 그냥 당일 투표 현황 분석. 알겠습니다. 예. 현황 이게 좀 분석. 쉽게 해주세요. 예. 지금 해커의 지문 어렵다고 너무 항의가 많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부사장님이 너무 좋아. 예.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바로 알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쑥스럽잖아요. 계속 말씀하세요. 예.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이렇게 이제 좌우로 해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의 이제 무효 투표수를 보면은 종로구의 이화동의 관내 사전 투표거든요. 종로구의 이화동의 관내 사전 투표가 무효 투표수가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무효 투표수가 20표고 무효 투표율은 0.8%입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효 투표수가 72표고 그다음에 무효 투표율이 3%입니다. 아. 이것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물론 국회의원 선거는 좀 더 높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표율을 보여드렸듯이 국회의원 선거가 조금 더 이제 선택에 뭐 어려움이 있든지 뭐 여러 사유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무효표율이 높은 거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표율이 너무 높고, 많은데요. 예. 52표. 예, 52표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52표가 왜 이렇습니까? 이 52표가 이제 뭐에서 차이 나는 거를 보면은 대통령 그 밑에 보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노동당 후보가 그 득표한 숫자를 보면은 1427표입니다. 요거를 왜 묶었냐 하면은 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기본소득당의 출마한 오준호 후보나 국회의원 선거 출범한 김영정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한 후에 종로로 출마해서 한 김영정 전 구청장의 복당 연구 금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민주당을 탈당해서 출마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제 여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뭐 하여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저 진보 좌파라고 안 하면 더불어민주당 계열이라고 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쪽 계열의 사람들끼리의 네. 투표라고 보는 거죠. 민주당 계열이라고 예, 할게요. 민주당 계열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부류,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계열에서 득표한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은 1427표와 1371표로 57표가 대통령 선거가 더 많습니다. 56표가요. 네. 보셨죠, 이쪽에? 여기? 예. 예.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 국힘당 계열의 득표수를 보면은 국민의힘이나 국가혁명당은 좀 이제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제 관점에서 일단 여기는 국민혁명당이라고 써있어요. 국가혁명당. 예, 국가혁명당. 예. 9번차. 그렇습니다. 국가혁명당은 당연히 이제 예. 국민혁명당은 보수 계열이죠. 국민혁명당은 그 정강훈. 그렇네. 제가 이거 좌우 대비를 좀 차이 나겠네요. 예. 하여튼 국가혁명당은 이제 뭐 어쨌거나 보수적으로 좀 본 거고요. 그다음 신자유연합이라든지 김경재 후보가 출마한 예, 다. 우리공화당, 통일한국당, 새누리당, 한려당 다 이제 국힘당 계열이라고 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식으로 해서 국힘당, 국민혁명당, 독도한국당, 시대전환, 통일한국당을 다 같은 계열로 봐서 색깔이 지금 이렇게 레드 계열이 있고 지금 이렇게 블루 계열이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득표수를 보니까 983표 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983표 대 985표로 거의 같은 식으로 이렇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 계열에서는요.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 계열에서는 56표에 해당되는 것만큼이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더 대선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숫자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 무효표에서 차이 나는 숫자하고 예. 거의 비슷하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다운밸런스도 얘기를 했듯이 대통령 선거는 찍었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나 모르겠다 하고서 근데 투표수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맞추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맞춰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찍고서 넣고 국회의원 선거는 그냥 무효표를 넣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네요. 예. 이건 참 놀라운데요. 이건 좀 놀라워요. 사실 예. 이게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대통령 더 넣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무효로 처리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정리한 5개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요건 나중에 한번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예. 별도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게 지금 지난번에 그 4.15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각 지역구 253개 각 지역구마다 모두 목표 설정을 따로 해야 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국을 다 엮어서 필요한 숫자를 찾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300만 표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제가 분석을 일단 종로구밖에는 하지 않았지만 각 투표소별로 어느 정도의 표가 움직이냐를 보면은 어느 정도 비율로 투표소별로 했냐라는 거가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이 나올 것 같거든요. 사실은 종로는 상대적으로 조금 했어요. 예, 종로는. 근데 만약에 저기 관악이다. 예. 거기는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5개 해당되는 선거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치를 찾아내면은 그거를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확대 적용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될지를 아마 표를 좀 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다운밸럿으로 된 곳이 모두 보수 성향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예. 다른 데는 더 심하죠. 예, 일단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요거는 이제 종로구의 청운 효자동 제1투 당일 투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당일 투표도 마찬가지로 국힘당 계열에서는 거의 같게 나왔는데 저기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그 대선이 20표 정도를 더 많이 받았는데 무효표 수가 역시 대선이 국회의원 선거보다 18표 정도가 더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이제 하여튼 무효표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효표가 더 발생을 했고 대선에서는 그거와 거의 유사한 숫자가 그냥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옆에 해설하신 거 이 부분은 직접 그 메모하신 겁니까? 예,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나오신 분들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내용을 보니까 이 무소속 김영종이라는 분은 이건 이제 민주계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잠은 언제 주무세요? 잠이요? 한 3시간 주무세요? 아니요. 예. 아, 너무 놀랍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어떤 식으로 어느 각 투표별로 이제 했다라는 거가 이제 방법론이 이제 이번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이걸 이제 확대 적용하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직 다른 쪽에는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 선거구에 대해서 해본 거고 나머지 선거구에 대해서 같은 개념으로 적용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하신 거를 잠깐 보면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랑 대통령 선거를 같이 나란히 놓고 봤을 때 그 이재명 후보에게 표들이 들어간 것이 뭐 큰 차이가 아니라도 분명히 보인다라는 건데 예. 지금 보여주신 것은 기본적으로 다 보수 성향의 지역이에요. 예.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텃밭 아니면 호남 같은 경우는 예. 뭐 비교 대상은 없지만 예.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예. 더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예. 그런 분석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이 이제 일단 지금과 같은 상태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일단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적용을 해보고 남은 거가 예를 들어서 300만 표를 뭐 이렇게 손댔다고 추정을 한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아마 전라도 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으로 이제 참석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구멍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했는데 이 데이터상 통계로 나온 데이터상으로 봐서는 어디선가 분명하게 관내사전에서는 집어넣는데 지금 이제 국힘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가 관내사전 투표함은 한 군데에서 모아서 그거를 보관하는 시점부터 개표장으로 옮기는 시점까지 CCTV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지 넣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상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넣을 수 있는가라는 거를 봤고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투표 참관인으로 참석했던 거에 제가 이제 봉인지에다 사인을 했고 그 사인을 가지고 인쇄를 해서 개표장에 가가지고 직접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인한 것들에 대해서. 거기는 전혀 이제 이상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옆면에 봉인이 없다. 예.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 특성상 그 유연성이 있을 것으로 예. 추측된다라는 예. 것은 이거 뗐다 붙였다 이 말씀. 아니요, 제가 저도 이제 놓쳤는데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놓친 것다라고는 아는데 이 봉인지를 붙이는 거가 이 그림상에 나온 대로 메인 위에 이제 투표함을 넣는데 그다음에 좌우 양쪽에다가 폭이 좁은 쪽으로요. 폭이 좁은 쪽으로 이렇게 잠그는 거가 2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총 3군데에 봉인을 합니다. 근데 여기 위에 예. 이거 보면은 예. 이 뚜껑 같은데 이거는 안 되나요? 이런 거기서는 이제 그 핀으로 해서 고정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이제 3군데의 봉인지를 붙이는데 문제는 좌우에다가 실제로 그 직사각형이거든요. 직사각형의 넓은 쪽에 좌우에다가 봉인지를 안 붙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관내사전 투표에 이제 손잡이가 좌우에 있습니다. 현금으로 된 손잡이. 이거로 인해 갖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손잡이
손잡이 때문에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좌우에 어쨌거나 봉인을 더 거기에, 해야 된다. 봉인을 안 했어요. 봉인을 안 했고 그러니까요. 너무 이상해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 특성상 조금만 이제 이건 이제 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벌리고 넣어도 넣을 수 가능할 것 있거든요.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거 CCTV만 문제만 안 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CCTV가 뭐 전체가 모든 동선이 다 있는 건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예. 소위 말하는 그 개구멍을 찾는 것은 뭐 범법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예.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예. 맞지가 않죠. 예. 그래서 진짜 예. 그 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이 다 CCTV로 그 사전투표 에서 옮기는 것부터 해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개표장을 옮길 때까지를 다 CCTV로 촬영을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공간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1차적으로 그것을 먼저 좀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신 건데요. 예. 지금 그 장영우 사장님, 저희가 후사장님을 부르는 후사장님 분석을 좀 보면 지금 후사장님은 이번에 개표도 참가를 하시고 투표도 참가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특히 지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 분인데 후사장님 관점에 따르면은 확실히 무효표로 분석했을 때 그 부정이 있다. 정확하게 몇 표인지는 아직은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처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 그 도태우 후보의 그 지역구 분석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사전과 당일 비교를 봤을 때 도태우 후보만 유일하게 사전 당일 차이가 그 사전에서 마이너스 4.6%고 백수범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7.0이에요. 이 두 분을 비교하면은 이게 13%거든요. 예. 이게 과연 대구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거를 오늘 이제 제가 했던 개념으로 해서 예, 주문한 것도 이제 분석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보십시오. 그 이 일을 한 걸로 돼 있는 권영현 이분은 또 국민의당이에요. 이분은 존재감이 거의 없는데 관내가 혼자 1등이에요. 34.7%. 혼자 1등이에요. 심지어 당선된 분은 12.2%. 이게 가능한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것이 가능할까? 이거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자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십시오. 이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당일 본투표를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전국적으로 사실 전국적이라는 것은 전체 유권자가 4천만이 넘는 정말 라지 넘버 대수거든요. 이 중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5.7%, 이재명 후보가 39.0%. 이번에 사전에 국민의힘 그 후보, 국민의힘 그 유권자들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동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사전에 투표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제 주변만 봐도 그렇고 부정선거 뭐 이런 거 고민해가지고 영향받는 유권자는 실제로 적어요. 몇십만도 안 될 겁니다. 근데 55.7대 39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데이터예요. 거기다가 이제 심상정 후보는 지난 대선에 비해서 더 표가 너무 적죠. 예. 이런 결과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사전 투표 1632만 표 중에 326만 표가 라벨을 번호를 바꾼 거다. 326. 아마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이건 페이스북에 주워서 온 거거든요. 예. 말하자면 이렇게 분석할 때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어제 맹주성 교수님도 300만 표가 조금 넘는 그 부정표가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선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진한 것은 이제 이렇게 밀집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거의 압도적인 국민의힘 당선이죠. 예. 그런데 실제로 0.7%다? 이게 도대체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4.15 부정선거와 거의 유사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도 역시 통계적인 이상성이
확실한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전 투표는 자살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전 투표를 이제 우리가 그 하지 마라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해버리면은 아예 투표 자체를 안 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예. 말하자면 투표나 선거 허무주의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 투표 독려는 어느 정도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사전 투표가 당일 투표보다는 훨씬 더 부정이 쉽다. 이것은 동의하시나요? 예, 아까 관외사전에서 봤듯이 그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사전 투표는 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오늘 이제 말을 체인 오브 커스터디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커스터디라는 건 어디 이렇게 뭐 갖고 있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뭔가를 소유하고 갖고 있는 것에 이 체인들이 예. 넘어갈 때 예. 이게 고리가 대부분 다 느슨하거든요. 예. 우리가 그걸 개구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 개구멍들이 충분히 있다. 그럼 그 개구멍을 통해서 충분히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뭐 매일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유권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가 쓰레기장에 나타났다. 그 시민이 발견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부예요. 이 명부가 예. 가장 핵심일 텐데 얼마나 이 명부 처리가 잘 돼 있는지도 궁금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도태우 변호사님은 한번 소송을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은 이건 완전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관외사전에서 권영현이 34.7% 압도적인 1위를 할 수 근데 있고 백수범이 26.9%. 투표지를 만약에 넣었다고 하면은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4.15 부정선거 때 너무 교묘하게 해놨기 때문에요. 예. 이게 굉장히 힘들 수는 있지만 저는 이 선거 소송을 통해서 좀 이 증거를 확보하는 가운데서 예. 심지어 전수조사도 가능하거든요. 예. 대구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한 지역을 뽑아서 예. 전수조사를 해볼 수가 있다. 참 좁은 길인데 아주 좁은 문인데 이 좁은 문을 우리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도태우 변호사님은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요. 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졌어요. 예. 그 대구 중구 남구도요. 이게 대통령 선거 투표인 수하고 지역구 선거 투표인 수가 불일치하는 관외 사전 투표가 불일치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10표, 6표, 16표가 그 말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투표 지수하고 이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보면은 지금 간내 관외 비율을 봤을 때 도태우 후보는 20대 79, 권영현 44대 55, 백수범 33대 67. 좀 여러 가지로 참 아쉽습니다.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이 특히 이 권영현 후보의 데이터가 굉장히 문제적인데 이분의 이 선거 막바지의 돌풍의 원인이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 여론조사에서 거의 뭐 10% 이하로 쭉 나왔던 분이 갑자기 본 선거에서 거의 20% 정도를 예.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그 투표 참관인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제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을 이제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나가 좀 들었는데요. 그때 그 사전투표 관리원이 두 번째 날 들어갔을 때 끝나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이제 투표 사무원이 이제 오늘까지 고생하셨으니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쉬시겠네요. 이렇게 덕담을 했어요. 예.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야. 그 내일부터 해서 그 통합선거인 명부에다가 사전투표한 사람들을 표시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스템 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사전투표를 하면은 그 통합 서버 전산상으로 그냥 자동으로 마킹이 되는 거거든요. 예. 따로 이게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로 유출을 해보면은 실제로 그 통합선거인 명부하고 사전투표하는 거가 뭔가가 분리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까지 지금 해커의 지문 저희가 공동 집필을 하신 장영우 사장님과 긴 시간에 걸쳐서 3구 대선을 분석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 이 분석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 다 보수 성향인 그 이 보궐선거를 봐도 이렇게 아주 문제적인 그런 이제 표들이 보이는데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거의 300만 이상의 표들이 유령표가 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그 지난 3구 대선 분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010-4040-1799로 문의하시면 데이터를 그 로 데이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로 데이터 작성에도 장영우 사장님이 거의 이제 기여를 하셨고요. 기타 로이킴이나 다른 분들도 함께 하셨는데 지금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팔로드 파티를 발견한 것 이상의 그런 그 부정의 증거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 장영우 사장님은 이 선거 데이터를 프로파일링 했는데요. 원래 프로파일링은 범인을 프로파일링 하는 거예요. 여기도 뭔가 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범인이 지금 데이터가 범인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다 범인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저는 너무 실소를 금치 못하기 때문에 이 21세기에 내가 사랑했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너무 실소를 금치 못하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제가 농담도 해가면서 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선자가 오고 그 이 취임식 전까지는 예. 이 부정선거 손 댈까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새 당선자가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부정선거는 꼭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버님이 우리나라 유명한 통계학자예요. 예, 그 연대 응용 통계학과를 아예 만드신 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사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국가수나 검찰에 공을 넘기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다시 또 뵙겠습니다. 예, 좀 더 이제 자세한 분석을 한 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